자, 드디어 미분이라는 걸 시작하는데 미분 단원 이름이 미분계수와 도함수인데 미분 얘가 아주 잘게 분이 뭐냐? 자른다라는 뜻이거든. 아주 작게 미소할 때 뭐 비급이 있잖아. 아주 작은 분은 자른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갑자기 기울기가 나와. 평균 변화율, 뭐 변화율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시작은 변화율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랑 시작하는 단어가 좀 달라요. 뭐? 그럼 변화가 뭐야? 변화양. 변화라는 건 뭔가 바뀐다는 뜻이고, 변화양은 배웠어. 중학교 2학년 때. 변화양은 뭐야? 결과 빼기 기준이 변화양. 그럼 변화양이 양수야. 그럼 뭐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이거를 순간하고 부르고, 변화양이 웃으면 우리가 이걸 감소라고. 수학에서 정의야, 정의. 수학에서는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정의하죠. 자, 그러면 변화율이라는 것은 변화양을 가지고 비율을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비율은 기준양분의 비교양이 있을 거야. 그러면 변화율에 우리가 아는 변화율은 뭐였냐면 기울기였어요. 기울기. 함수 y는 fx가 있을 때 x의 변화양 분의 y 값의 변화양을 우리가 기울기 고등학교 와서는 평균 변화율 줄여서 평변이라고 부를 거고, 이거는 결국은 평균적으로 x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프를 어떻게 읽죠? 그래프를 읽어요 선생님, 이런 뜻인데 그래프를 읽죠. 좌표 평면에서 그래프를 어떻게 읽느냐? x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읽어요. x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독립변수 x, 원인인 x가 변할 때 그 결과 종속변수 y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느냐를 보는 건데, 그러면 변화량은 기준, 결과 빼기 기준이냐, 어디가 기준이고 어디가 결과냐에 따라 다른 거란 말이야. 맞아? 그래서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 처음에 나왔던 함수의 그래프는 1차 함수였고요. 1차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두 점을 잡아서 그러면 이제 두 점을 잡았어. 그럼 어디가 기준이고 어디가 결과냐? 별로 상관은 없어. 내가 정하면 돼요. 내가 이번 시험 뭐 이제 기말 1학기 기말이 기준이고 1학기 중간이 결과인 게 웃기긴 한데, 우리의 시간에 그러면 과거에서 오늘을 미래로 가니까 보통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변화량을 할 때 시험을 본다면 중간을 기준으로 기말을 하겠지. 그 다음에 저번 기말을 기준으로 이번 중간을 볼 거고, 이번 중간을 기준으로 다음 기말을 볼 거야. 하지만 뭐 함수 책에서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시간에 인과라는 게 있잖아. 인과라는 게 있으니까 보통은 그래서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래서 x값이 작은 애들이 보통 기준이고, x값이 큰 거를 결과로 보는 게 우리 경향이에요.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x가 좀 커지는 형태로 하는 게 경향이야. 꼭 그럴 필요는 없어. 근데 1차 함수는 어떻게 두 점을 잡아서 기준하고 결과를 잡아가지고 평균 변화율을 구하면 얘는 다 똑같은 값이라고. 직선의 성질이죠. 왜 똑같은 값이 나올까? 왜? 이 삼각형들이 다 뭐라서? 닮음이야.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이 그림에선 이 길이분의 이 길이, 지금 둘 다 양수니까 이 길이분의 이 길인데 전부 다 이 가위 같으니까 닮음이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일정이란 말이 나오는 거야 직선에서.
곡선을 가진 함수를 한번 볼까요? 얘는 좀 너무 갑자기 팍 튀었지. 안 보는 애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보내는 봅시다. 이렇게 보자. 2차 함수. 그럼 내가 여기서 여기랑 여기를 잡아서 여기를 기준 여기를 결과라고 하면 변화율은 빵입니다. x는 변했지만 y는 변하지 않았거든. 여기하고 여기를 잡았어.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돼? 양수일 거야. 우리 눈에 어떻게 된 거야? x가 이만큼 커졌을 때 y가 이만큼 커졌거든요. 그럼 이 점하고 이 점을 보면 x가 이만큼 커졌는데 y가 이만큼 감소했죠. 그럼 평균 변화율들은 각각 어느 점을 찾느냐에 따라 직선 외에는 다 제각각 변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 그래서 평변은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안 봐주는 거야? 중간의 과정은 안 봐주는 거지. 기준과 결과만 보는 겁니다. 중간의 과정은 안 봐요. 원래 인생은 다 그래요. 결과로 말하죠. 아 진짜야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거 그거야. 과정이 충실했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과정이 충실했으면 결과가 안 나오지 않아요. 내가 변화를 원한다면 과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중간이랑 나랑 처음 만났을 때랑 뭐가 바뀌었나? 선생님이 맨날 잔소리하는 게 그건데 예쁘게 말은 하지만 그날 가서 안 해온다. 교환은 바뀌었거든. 그래서 많이 올라왔거든. 그래서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봅시다. 함수 y는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x가 a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량,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 그리고 의미를 좀 구해봅시다. x가 a에서 b까지 변했을 때 평균 변화. 기호화하는 겁니다. 지금 y는 fx가 있을 거고요. 그냥 이런 부분 되게 많이 볼 거니까 이렇게 보여줄게요. 점 a를 a, y 값이 없잖아. 근데 y는 fx라는 기호를 쓰니까 우리 앞으로 이런 기호에 아주 익숙해져야 돼요. 구별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거랑 이거를 구별 못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솔직히 꽤 많습니다. 4분의 1은 동기들 중에 4분의 1은 구별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수학을 이제 슬슬 딱 그때 패턴으로 돌아왔어. 예전에 한참 수학이 쉬워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랑 지금 교과 과정이 똑같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문과 애들이 지금 틀린 건 이과에는 미적분 툴을 했는데 지금 문이과 부분이 없으니까 미적분 툴을 안 해. 근데 이공계 서울에 있는 인서울이나 상위권대를 가려면 뭘 해야 돼? 미적분 툴을 써야 돼. 해야 돼. 생기부도 작성할 때 필요하고. 미적분 툴 할 거야? 교환은? 너 문과였냐? 경영이 경제였나? 경영. 정치. 어? 정치. 뭐라고? 정치 외교학과에서 안 들어가지고. 지질? 정치 외교학. 아 정치 외교? 아 둘 다 문과들이구나. 네. 에이? 에이? 문과 충들. 안 돼. 확통은 들을 거 아니야. 확통은 들어야 돼. 제일 싫어하는 거리를 가는데 옛날에 진짜 허통은 미적분하면 선생님 모르겠어요. 허통은 앞에가 어려워. 경우에서는 나도 처음 본 문제는 실수하고 나는 거거든. 뒤에 가면 쉽거든. 근데 함수에 대한 개념이 평균 막 이런 거 뭐 분산 이런 거 개념인데 중3 때 통계했지 선생님. 선생님 똑같이 한다고 했잖아. 그건데 그냥 애들이 수학이 실험방에 걸려가지고 그냥 모르겠대. 모르면 외워라. 모르는데 어떻게 외워요? 모르니까 외우지. 사실 모르니까 외우는 거 아니야? 아무튼 이 문성들 들이라 하는데 여기 A가 아니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라고 합시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겠죠.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평면이고 평균 변화율은
빼기 A분의 FV 빼기 FA로 기호화해서 공식 아니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거 정의야, 정의. 어떤 정의? 이 정의. 그래서 이걸 기호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면을 정의해서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기호를 쓰고 델타 x라는 건 x의 변화량의 기울이야. 변화량의 기호야. 량이라는 기호가 됩니다. 이런 기호도 많이 써요. 자, 여기까지가 평균 변화율이었습니다. 2번이에요. 배운 테스트. 뽑아줄 거야. 배운 테스트 1번이고요. 자, 3번. 순간 변화율이 이제 우리가 할 건데. 똑같은 함수 하나가 있어요. fx가 있고 여기 똑같은 점 a가 하나 있어. 이거 어딘가 동점을 하나 잡읍시다. 동점을 p라고 잡을까요? 그래서 이 정도 합은 뭐가 되겠니? x가 될 거야. 변수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동점이란 말 싫어하지? 왜 싫어해? 그냥 단어인데. 문과애들은 단어는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움직이는 점이야. 움직이는 점. 그 함수 위의 점들도 변수 x에 따라 움직이잖아. 그래서 저렇게 어떤 딱 정해져 있는 점이 아니라 함수 위에 그래프 위에 어떤 임의의 점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동점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면 걔가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애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그런 걸 배우나? 규칙대로 움직이는 애들을 보는 거야. 어떤 규칙? y는 fx의 규칙. 그랬을 때 이 그래프의 이 곡선을 동점 p의 자취라는 단어로 얘기할 뿐이에요. p가 움직이는 규칙이 어디에 설명되어 있지? y는 fx라는 관계식에 설명되어 있지? 함수식에. 이거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근데 그 공통수학 2에서 자취의 방정식을 하면서 하나도 모르겠다 라는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자취의 방정식 이러면 난 하나도 몰라. 저거 어려운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별거 없어. 이것도 자취야. 얘가 자취의 방정식이야. 자, 그래서 둘이 가지다 놓고 우선 평면을 구해볼까. 평면은 어떻게 되냐? x 빼기 a가 x의 변화량, x 값의 변화량이고 fx 빼기 fa가 y 값의 변화량이죠. 이게 평면이에요. 자, 그거 갖다 놓고 뭐 할 거냐면요, 우리가 지금 극한 앞에서 배웠죠. x를 a로 보내버릴 거야. 왜 리미트가 붙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를 평면을 갖다 놓고 x를 a로 보내볼 거야. 보낼 거야. 그럼 이게 무슨 꼴이죠? 0분의 0 꼴인가요 지금? 0분의 0 꼴인가요? 리셋돼서 돌아온 거 아니지? 나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면 되게 빡칠 것 같은데. 이해했습니까? 이거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맞습니까? 대다수는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0분의 0꼴이니까 극한값을 0분의 0꼴 구하세요 하면 이제 이게 뭐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한데 보통 대다수는 극한값이 존재해요. 0분의 0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약분해야죠. fx 안에 분명히 a 넣으면 0 되는 게 있다는 말이잖아. 그게 무슨 정리? 인수정리. 왜 fx에다 a 넣으면 이거 좀 분자의 식이 fa가 0이 아니라 이 분자의 식이 x에다 a를 넣으면 fx 빼기 fa라는 식이 x에다 a 대입하면 0 되잖아. 그럼 우리가 그걸 gx라고 한다면 gx 안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 x 빼기 a라는 식이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이거 인수 정리. 문과에선 여기까지는 하면 1등급 이제 해서 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고 결국 상위권들은 어디서 결정나? 수학에서 결정나는 거 아니야? 문과 상위권들은 수학에서 결정나는 거 아니야? 영어, 뭐 탐구 다 똑같이 언어, 외국어 다 기본이잖아. 국어지 이제 영어가 국어지. 영어고 바뀌었지. 국어, 수학, 영어지.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고득점자들은 결국 상위권은 수학에서 판단나. 이거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 F'A라고 할 거고 어떻게 낸다고? F'A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니? x가 a에서의 x가 a의 1대 또는 a에서의 x 이퀄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또는 다른 말로 미분 계수라고 불러. 우리가 드디어 미분이라는 단어가 태어났죠. 자 그럼 이 값의 의미는 뭐냐? 평균 변화율의 값의 의미는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맞아요? 자 순간 변화율의 이 값의 의미를 좀 볼 거예요. 지금 뭐 했냐? x를 a로 보냈어. 자 이거 우극한이죠. 이거 안에는 지금 우극한이죠. 빨간색이 지금 x가 a로 가니까 x가 a의 우극한입니다. 자 x를 내가 오른쪽에 찍어놨지만 동점이니까 왼쪽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좌극한이면은 이렇게 될 거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올 거란 말이지. 이게 뭐야? x가 a로 가는데 a의 좌극한입니다. 우극한하면 또 보자. 처음에는 이런 직선의 기울기였다가 x가 1로 가면서 이렇게 돼갔지. 그래서 x를 a로 보내면 x가 a는 아닌데 그냥 겉에서 보면 쾅하고 부딪힌 것 같단 말이야. 쾅하고 부딪힌 것 같단 말이지. 근데 현미경으로 들어가 보면 분명히 차이가 아주 미세하게라도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눈에는 뭘로 보여? 접선으로 보여. 선생님 접선인데 곡선을 뚫었어요. 내가 그 점을 딱 찍었어. 변곡점이라고 하거든요. 거기까지는 안 배울 건데 위로 볼록인 곡선과 아래로 볼록인 곡선이 이어졌을 때 이런 점 있잖아. 그 변하는 점에선 접선은 그래프가 접선인데 이렇게 지나가요. 통과합니다. 다른 점에선 다 그렇게 위에 있거나 뭐 그 점에 곡선의 아래에 있거나 한데 접선이 위 변곡점이라고 부르는 변곡 문과잖아. 이런 걸 알아야지. 곡선이 변하는 점이란 말이야. 그 점에서는 접선이 곡선을 깨끗습니다. 얘가 뭐다? x 이퀄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갑자기 극한을 했단 말이야. 처음에. 그리고 연속을 얘기했어. 그리고 갑자기 기울기가 튀어나왔어. 그래 안 그래? 갑자기 기울기가 튀어나왔고 그 다음에 극한을 배워가지고 여태까지 써먹었던 걸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는 여태까지 했던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 이해가 어려운 건 아니고 완전 새로운 걸 지금 시작했어. 어떤 평균 변화율을 구해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했더니 그게 뭐래? 접선의 기울기. 여기까지 이해 가겠어? 그럼 미분한다는 말은 뭐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미분한다는 단어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미분한다는 뜻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라고 하기도 하고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뜻은 도함수를 구한다는데 도함수가 아직 뭔지는 모르는데 지금 나중에 얘기할게요.
보시고 순간 변화율은 결국은 기울기긴 하죠. 평균의 틀을 갖고 있죠. 그래 안 그래? 평균이잖아. 여전히 2점이야 지금. 근데 뭐를 붙인 거야? 리미트를 붙여서 그 2점을 아주 가깝게 한 점처럼 보이게 붙여놓은 거야. 그게 순간 변화율이고 그 극한값이 미분계수고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야. 그럼 결국 미분한다는 건 뭐냐? 미분한다라는 말은 아주 잘게 잘라서 보겠다라는 거야. 겉에서 보면 한 점처럼 보이는데 그게 2점처럼 2점인 건데 원래는 한 점처럼 보이게 아주 작은 부분에서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미분자가 붙은 거예요. x가 거의 a와 똑같은데 a는 아닌 그 2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인 거야. 그럼 이게 평면이지? 그럼 순간 변화율의 기호는 어떻게 되느냐? 리미트가 앞에 붙어야지. 평면을 하나라니까. 저 분모가 뭐가 되는 거야? 아주 작아져서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왜? 극한값 분모 0이 되는 거지. 알아듣겠니? 얘가 순간 변화율의 정의입니다. 이걸 공식으로 달달달 외우는 문과충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공식이라기보다는 방식입니다. 뭐라고요? 미분한다는 건? 뭘 구하는 거라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 첫 번째 표현입니다. 영분의 그러면 우리가 했던 수많은 영분의 영꼴들의 극한값들은 사실은 그 함수로 바꿔주면 뭐가 되느냐? 순간 변화율이고 그 뭐 1, 4, 뭐 3분의 4 그런 게 나왔던 그 값들은 다 뭐였다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였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의문이 들어야죠. 선생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했죠? 구한 적이 있나요? 있죠? 어떻게? 이렇게 2차 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 구하지 않았어. 접선을 구했잖아. 그 접선의 기울기 구했다는 거네. 식은 모르고 맞니? 2차 함수 식만 있을 때 맞냐? 예를 들어 y는 x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가 1,1이에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선생님 암산이 돼서 기울기가 2예요. 우리는 모르지? 얘는 몰라. 접선의 방식 어떻게 돼? y는 기울기 모르니까 점만 아니까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얘랑 연방에서 판별식 d가 0입니다. 해서 n값을 구했습니다. 그랬었죠. 이해가니? 근데 여기는 지금 뭐야?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함수가 딱 주어지면 저기 몇 차 함수던 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딱딱딱딱 구해진다라는 거야. 극한을 쓰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의문이 생겨야죠. 저거 갖다 뭐 합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갖다 뭐 하죠? 이런 거야. 미분의 큰 목표거든요. 그래프 그리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봤더니 되게 크다가 점점 점에 따라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져. 그래서 어딘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됐어. 이 점에서. 그래서 점들이 이런 식으로 점들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본 거야. 그러다 갑자기 0 지난 다음에 음수가 돼. 이 점에서. 이 점에선 계속 음수가 돼. 이렇게. 절대값이 커져. 음수에. 이해가니? 그러다가 다시 또 절대값이 작아져. 이거 완만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점들을 찍어서 봤더니 그러다가 또 이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 그러다가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다시 이런 식으로 나와. 이건 뭔 얘기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그래프가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어디까지는 증가했고 여기서부터는 감소하고 뭐 이런 것들을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판단할 수 있고 그게 미분한다라는 미분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뉴턴이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요? 할 테니까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만들었거든요.
뉴턴이 중력을 발견하고 그걸 힘에 대해서 관계식으로 구해가지고 중력 가속도의 힘과 뭔가지 재미가 없는 얘기인데 이거. 어찌됐건 정치 의견은 진짜 관련 없고 경영? 경제 아니고 경영? 그 경제를 하긴 해야 되니까 그쪽에서는 그래프 해석을 위해서 미분을 배워요. 필요하고. 그래서 어찌됐건 운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잖아.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찾아낸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덕분에 핸드폰도 나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튜브도 좀 맨날 좋아하는 유튜브, 인스타도 다 생긴 거긴 하거든. 그 근본에 이런 의문들이 있었던 거지. 뭐가 x가 저렇게 변할 때 그거에 따라 규칙을 가지고 y가 변하는데 어느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 x가 뭐고 이 y가 뭐냐에 따라 접선의 기울기가 뭘 나타낼까, 어떠한 의미가 되는가 도 상당히 주요해 지점. 그래서 이게 어차피 배울 거니까 이게 시간과 움직인 거리면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속도라고 부릅니다.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면 이 접선의 기울기는 가속도라는 뜻을 가져요. 가속도라는 이름을 가져요. 변화에 대한 얘기 되는 거지. 변화의 변화입니다. 지금 뽑아놨거든? 그래, 햇살이 뽑고 녹화 좀 잠깐 꺼줄까?